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소심이 병은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이지한 님이신데요. 이지한 님은 방송 작가이십니다. 방송 작가로 15년 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써오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제가 소심하고 찌질한 자신의 모습을 썼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찌질하고 못난 구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을 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59,000원짜리 필통이 가르쳐 준 것. 백화점에 가본 지 좋게 몇 년은 된 것 같다. 아이가 셋이 된 이후로 백화점은 나에게 너무 먼 당신이었다. 내 옷을 백화점에서 살 일도, 아이들 옷을 백화점에서 살 일도 없었다. 아이 쇼핑이라도 하기에는 백화점의 그 고고한 분위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것은 죄가 아닐지 몰라도 주눅드는 일임에는 분명했다. 그렇던 내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간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평소와 달리 크게 마음 먹은 일은 두 가지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변화 아니면 문제. 둘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럴듯한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었다. 3학년에 올라가는 큰딸 역시 1학년 때 산 새빨간 가방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 마침 나는 아이에게 키플링 가방이 딱이라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다. 인터넷만으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시장 조사할 생각으로 온 가족이 백화점에 나선 참이었다. 사이즈만 파악하고 인터넷으로 사야지. 나름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다. 지금에 와서야 한 번 더 후회한다. 시장 조사라니.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아이 셋이나 데리고 그것도 나를 항상 주눅들게 하는 백화점에 시장 조사를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는 키플링 매장의 가방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점원이 신나서 이것저것 골라주고 설명하는 사이 나는 티나지 않게 가격을 훑었다. 2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더 비쌌다. 처음부터 가방 사이즈만 고르고 올 생각이었던 나와는 달리 딸은 이것저것 점원이 권하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우선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서 잠시 둘러보고 오겠다는 흔한 핑계를 대고 나왔다. 그 사이 둘째 아이의 가방을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랐다. 그러자 시무룩해 있는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처음부터 여기서 네 가방을 사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나 나나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딸아이는 아까 그 매장에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게 뭐 대수냐 싶어서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야 만 것이 두 번째 화근이었다. 이미 신이 난 아이들은 이것저것 가방과 고릴라 인형을 만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게다가 점원이 또 이런저런 디자인의 가방을 열심히 권하고 설명하는 순간 내 마음은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아무리 미안해도 2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때 필통이 눈에 띄었다.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손에 뭔가를 들고 나가야만 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점원의 수고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없앨 수도 있고 내 지갑에도 부담되지 않는 선, 딱 그만큼을 만족할 것으로 보였다. 왜 그때 가격표를 보지 않았을까? 필통이라고 너무 무시했거나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나 보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다. 점원은 필통에서 가격표를 떼면서 말했다. 59,000원씩 11만 8천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했다. 뭐라고?
필통 하나에 59,000원? 입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놀라 자빠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 아니에요, 안 살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마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쪽팔렸다. 그 어떤 고급스러운 단어로는 그때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애는 셋이나 줄줄 데리고 왔는데 2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는 없어서 간신히 필통을 골랐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사겠다고 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쪽팔려서 너무 소심해졌다. 마음속으로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사이 직원은 보증카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차라리 아까 말할 걸. 그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말하면 직원이 더더욱 멸시하고 화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59,000원짜리 필통을 2개나 사들고 백화점을 나오고 말았다. 무엇이었을까? 그때 내 입을 막은 것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딱 그것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상상한다. 어머, 너무 비싸다. 죄송해요. 안 살게요. 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아마 그랬다면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봤을 테고 나도 그 순간 아주 부끄러웠겠지만 그러면 뭐 어때? 직원이 속으로야 욕했다고 할지언정 그것도 내가 모르면 상관없을 테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소심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크게 피해본 일도 없고 피해를 준 일도 없다. 뭐 간혹 손해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 정도 손해야 어쩌면 배려일 수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9,000원짜리 필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말로도 포장할 수 없다. 그건 그저 내 바보 같은 소심함과 남에게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얄팍한 자존심에 대한 처절한 대가. 59,000원짜리 필통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다음부터 물건을 살 때는 꼭 가격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 남편은 나와 같은 프리랜서다. 예전으로 치면 VJ라는 직업을 가진 그는 실력을 인정받는 덕에 10년 가까이 한 지역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제작 담당 부장이 전화를 걸어서 대뜸 누구누구 씨 인사 좀 하고 다녀 라고 말하더란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꽤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하고 다녔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혹시라도 납품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간 적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러나 싶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부러 제작실까지 찾아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잘 하고 다녔단다. 그 인사 좀 하고 다녀. 이 의미가 선물이나 봉투를 달라는 완곡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다른 선배의 귀띔으로 안 건 한참 후의 일이다. 게다가 이미 다른 많은 VJ들은 인사를 잘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허허 웃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순수하고 또 순진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물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험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말이다. 둘 다 조직이라는 곳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늘 그래도 남편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우기곤 했다. 우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 조직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조직에서 크게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남편보다 내가 낫다는 이유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마음이 없는 말을 못하는 건 나나 남편이나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기는 하다.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형식적인 문답들이 있다.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들. 그게 빈말이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말들. 그 말을 못하는 것은 사실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약점이다. 나는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하지도 못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만 들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강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잘 지냈나? 라고 물어보면 네, 덕분에요. 라고 대답한다든가 어떤 성과를 상사에게 돌리기 위해 다 부장님이 하신 거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같은 말은 이미 목구멍에서 턱 걸려 나오질 않는다. 사실 그렇게 말이 나와도 문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에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날 정도로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인데 말과는 다른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어떤 아기를 봤을 때도 내 눈에 귀엽지 않으면 절대 귀엽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아기라는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엽다지만 살다 보니 정말 아무리 봐도 귀엽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 그럴 때면 와 하고 끝을 얼버무리게 된다. 예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귀엽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마치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인 것 마냥 그 말을 그렇게도 아끼는 것이다. 사실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들킬까봐라는 소심한 이유 때문이다.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들킬 건 뻔하고 들켜서 괜히 또 서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느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상황을 무마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마저 작용한다. 살면서 신호등을 무시한 적도 많고 가끔은 분리수거를 대충 하기도 할 때도 있으면서 왜 엄한 데에 쓸데없이 도덕성이 작용하는 건진 모르겠다. 사람이란 자고로 마음이 없는 말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서로 띄워주기도 해야 한다. 알면서도 영 그런 말이나 상황에 두드러기가 날 것만 같다. 어쩌다 보니 똑같은 성격을 지닌 남편까지 있으니 프리랜서인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그 불안한 마음을 삼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괜찮아.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큰소리치며 남편을 다독여주는 것 뿐이다. 혼자서 소심한 사람은 없다. 소심은 결국 관계의 문제다.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졌다. 좋아하는 사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일수록 더욱 소심해졌다. 그래서 감추고 고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소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걸. 티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조용히 세상이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 소심한 당신이 참 좋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배려할 시간.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불쌍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소심한 에피소드가 당신의 마음에 가 닿길 소심하게 바라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